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년 충청북도 문해주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됨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박시원입니다. 이번 순서는 이 문해주간을 맞아서 이 문해 그리고 문해교육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숙고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문해교육,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우리 문해교육 관계자만이 알고 즐기는 우리만의 리그는 아닌지, 이러한 부분인데요. 여전히 많은 국민이 이 비문해자의 존재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나, 너, 우리를 넘어 도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도시 문해력이 중요한 그 이유와 그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되어 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만의 리그를 넘어 도시 문해력으로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도 충청북도 제천군 한수면 서운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충청북도가 생각보다 크다.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으로. 솔직히 말씀 올리면은 영동군은 지나는 가보고 과일의 성지이고 우리 박연 음악가 선생님의 고향인 예향의 도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직접 와서 뵙게 되어서 그래서 말이 필요 없다. 직접 발로 와봐야 되겠다 싶어서 차 몰고 한번 여러분들을 뵈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실은 저도 비문해자입니다. 신문에 집사람이 좋아하는 증권 기사를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이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아침에 싱글벙글 웃으면은 밤에 미국 주식이 올랐구나. 퇴근해서 집에 와서 집사람이 얼굴이 좀 펴졌으면 실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실내 스크린 골프를 배우더라고요. 한 4개월 됐는데 공이 좀 맞았구나. 근데 저는 골프 칠 줄도 모르고 주식에 대해서 요즘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 테이퍼링. 하도 전문 용어를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분야에 가서는 비문해자다. 이런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질 않아서 첫 번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기보다 더 험한 소백산 줄령의 우리 국민학교 교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월악산 정기가 뻗어나온 월악산 정기 모든 교과에는 산의 정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월악산 자락에서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남 사녀 구남매 부모님까지 합치면은 문맹자에서부터 박사까지 있습니다. 한 집안도 그런데 한 동네를 한 도시를 풀어 헤쳐 놓으면은 교육의 양극화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박사의 눈이 아닌 불치학자로 통계에선 분류가 됩니다. 일제시대 봉건시대 농촌에 살아가는 도시가 아닙니다. 농촌에 살아가는 여성은 저희 어머님 세대는 80~90%는 해방 후 통계에서 불치학자, 학교에 교문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저희 집에 보면 이렇게 비문화자로부터 다양하다. 저희 집의 문제입니다. 다음 국가로 넘어가 볼까요? 올 9월에 얼마 전에 발표한
교육부 제3차 문해실태 조사를 보니까 가장 낮은 수준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안 되는 이것을 우리는 절대 비문해자라고 합니다. 무려 몇 프로라고 성인 인구 중에 4.5%를 숫자로 머릿수로 환산하면 200만 명입니다. 최소한 유네스코에서는 수준 레벨 2로 보게 되면 몇 프로라고요? 8.7%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해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해는 반드시 교육부만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셔가지고 이거를 요즘 유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제가 비문해자인 금융 문해, 저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는데 돈 버는데 마침 그 기계에 돈 채워놓는 그 기사가 제가 비중한 걸 보고서 전화 주세요 하더니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그게 금융문해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보면 나도 모르게 디지털 비문해, 미디어 비문해, 코로나가 가르쳐준 건 또 뭐죠? 건강문해. 이렇게까지 디지털 미디어 문해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 다음, 이게 국가의 문제라고요? 세계 문해를 관장하는 기구는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성인 문해율 조사 지도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비문해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세계의 문제다. 그래서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리만의 리그를 벗어나서 이것은 영동에서 출발해서 시작은 영동에서 하지만은 성공은 세계에서 이러한 슬로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해 지도 영동에서도 충북에서도 좀 리터러시 매핑 문해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시했습니다. 다음.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사람들은 좀 싸가지 없게 이런 말을 합니다. 노인 비문에 이거 예산을 좀 써야 되겠다고 예산 투쟁 지금 같은 시기에 주로 이제 예산 투쟁을 많이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곧 돌아가실 분인데 뭐 굳이 노인네까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경로당에만 보내면 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자동뻥으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요즘엔 웬만하면은 다 대학, 저희 때만 해도 대학 들어가기 어렵고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다 대학 들어가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인데도 쓰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논문지도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제가 가르치는 게 주부와 술부가 좀 일치만 되게 해달라. 그거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 비문에는 우리나라는 괜찮지만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아와 때로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학교에 못 가는 청소년이 엄청 많습니다. 난민의 문제. 그 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도 다문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에서는 꽤나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그 사람 또 비문화자가 되는 겁니다. 난민의 문제. 다음.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때만 해도 문맹태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문해교육이 아닌 문맹태치. 문맹자 박멸. 저희 때만 해도 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학교 선생님이 하얀 거를 뿌려주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쥐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이 뭔 주간이냐면 문해주간이 아니라 쥐잡는 주간. 그래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쥐약을 놓는 날이다. 그래서 쥐잡은 것을 삼태기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아서 꼬리를 잘라가지고 면사무소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박멸이라고 썼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비하적인 용어나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일리터러시, 비문해란 말 자체도 안 씁니다. 여러분들도 쓰시면 안 됩니다. 리터러시 레벨이 단지 1이냐 4, 5단계냐 이런 레벨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문해자다. 저희 어머님은 비문해자지만 저보다는 생선 고르는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대개 요 램프 사업, 램프라는 말도 여러분들 보면은 뭐죠? 문해 수준 평가 및 모니터링, 이 평가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을 이니셜 첫 글자만 따가지고 램프가 됐으니 그 램프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바로 등불입니다. 어두운 사람들한테 빛을 밝혀주는 가장 숭고한 사업이다 해서 사업명을 뭐라고 했어요? 유네스코를 램프. 그럼 충북 문해교육 사업명은 뭘까? 장명을 배우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 그게 문해교육의 양대 기구는 유네스코도 있지만은 역량적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1987년 정도에 가입했나요?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여기는 좀 부자, 그래도 살 만큼 사는 나라들만 가입하죠. 여기에서 보면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우리는 뭐 읽기 쓰기 세막이니까 거기에 세막이 대신 또 하나 뭐냐면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모든 걸 지금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저게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이런 쪽으로 또 여기서도 레벨 테스트를 하고 제가 이 도구를 제일 먼저 도입해서 번역도 해보고 지금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주관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컨택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담당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도요 가장 높은 수준 상당 부분 못 풀어요. 우리나라 대학생 수준도 많이 못 풀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문해라는 것이 옛날에 지 이름 습자도 못 쓰는 사람 이렇게 보던 시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볼까요? 우리나라 평균은 이 약간 녹색인데 처음 젊은 시절엔 높아요. 연령이 그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급강해요. 그런데 OECD 평균은 처음엔 낮다가 떨어지는 역량 수준이 완만하게 떨어지더라.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젊을 때는 공부를 많이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잘 안 한다. 다음에 한번 볼까요? 왜 그런 거 하면은 자, 한국은 갑자기 떨어져요. 그런데 OECD는 뭐예요? 완만하게. 이게 바로 2019년도에 발표된 성인들의 24시 활용 시간을 보면은 이게 바로 요 공부가 학령기가 끝나면은 지금 제 나이가 60일 넘었는데 60 넘어가면 시간이 많잖아요. 노동으로부터 또 벗어나고. 근데 공부하는 시간은 달랑 몇 분이라고요? 2분. 50대는 몇 분이라고요? 5분. 그 다음에 40대는 8분. 30대는 15분. 그러면 학령기가 끝나면 뭐예요? 5분 미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 성인의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게 40대 중반에 되면 갈림길이에요. 즉 서울로 말하면요, 종로 3가 이하에 가면 노인들이 정말 어렵게 이렇게 모습이 보여요. 즉 실직과 실직에 따른 주체할 수 없는 여가. 저기 40대 중반에 가려야죠.
그 다음에 저기서 못 막으면은 50대 중반에 가면은 뭐죠? 확 달라지. 한국인의 평균적으로 주된 직업에서 이직하는 나이가 통계적으로 49세입니다. 왜 그러면 저기서 학습 곡선 이렇게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이 학습 곡선을 조금만 천천히 떨어지고 조금만 올린다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근로 곡선이 조금 올라갈 거다. 근로 곡선이 올라가면은 시간 죽이기,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시간, 이 여가 시간이 줄어들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해교육의 그 소중함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다음, 그러면 문해교육 그거 해방 후 일제 잔재이기 때문에 해방문화 했던 거지 요즘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놈의 문해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 여기가 4차 산업혁명을 2016년도에 글로벌 의제로 제안했던 그 세계 경제 포럼의 최고의 보고서가 2015년에 나왔는데 기술의 잠재력을 풀어서 교육 비전을 만든 거 보면은 제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려면 16가지 스킬, 그 기술이 필요한데 거기에 바로 세 가지로 나누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기초문해, 그 다음에 4대 역량이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 두 번째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컬래버레이션, 협력. 그것을 이른바 저 사람들은 숫자의 매직을 잘 씁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까 4C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크리티컬 싱킹, 크리에이티비티,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모든 일은 여러분들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완성된다는 컬래버레이션. 그래서 이 16가지 스킬을 돌리는 게 바로 뭐라고요? 평생학습. 그래서 평생학습을 이분들은 우리 몸을 돌게 하는 혈액, 피다. 그 피에는 뭐 백혈구, 적혈구 뭐가 있는데 그 피를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개라고요? 16가지다. 그럼 여기서 단 하나 그런 거 없습니다. 뭐 AI 기술을 익혀야 된다 그런 거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초문해인데 읽기, 셈하기, 과학문해, 정보통신문해, 금융문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문화. 영동에 와서 문화자랑하지 말아라. 음악의 박연의 도시. 그러면 문화 또 영동 시민들의 높은 문해력. 이러한 것을 뭘 말하느냐 하면은 문해가 4차 산업혁명의 토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모님들 와 계시지만 제 집사람도 한미모했던 얼굴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한 명언을 잊어먹었습니다. 집사람이 화장할 때 재촉하지 말아라. 어디 떠나가려고 좀 요즘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부부 동반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모시고 가려고 그러면 그 화장대에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 가더라. 전에는 파운데이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품만 발라도 빛나던데 요즘은 색조 화장품까지 하는 것 같더라. 그럼 여기서도 뭐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게 컴피턴시, 역량이나 캐릭터, 품격이 앞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리터러시다. 근데 리터러시도 하나가 아니라 몇 개예요? 둘, 넷, 6개더라. 그래서 문해는 단 하나의 얼굴이 아닙니다. 적어도 6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해 중에서 어떤 문해를 주전공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하라. 다음, 문해의 역사입니다. 이게 유네스코가 문해교육
이정표를 세웠는데 뭘로 세웠어요? 연필로. 저는 이거 보고서 야, 이게 디자인의 힘이구나. 충북 문해교육의 역사는 연필을 세우는 역사다.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국민학교 때 들어갈 때는 연필에다가 지우개, 연필통에 연필, 지우개, 칼 이렇게 선물을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목표 연도는 언제라고요? 2030년입니다. 왜 2030년이냐 하면 인천에서 2015년 유네스코 가장 큰 행사인 세계교육 포럼을 자랑스럽게도 2015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했기 때문에 인천선언입니다. 저기서 바로 문해교육의 4.6 그 컬인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유엔이 2015년에 채택해서 저거 목표 연도가 언제라고요? 30년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60년에 주로 이란에서 하게 됩니다. 이란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 이걸 해서 새로운 전환점은 2015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됐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나라 문맹 퇴치의 1등 공신은 재정 지원은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교과서 만들 돈도 없어서 유네스코 원조를 받아서 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5년도에 전환점 누가 만들었다고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올해 뭐가 됐다고요? 선진국으로 트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해의 힘이고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시작은 우리가 뭘로 했습니까? 읽기, 쓰기, 셈하기로 됐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요? 역사가 이퀄티. 우리 대통령님께 취임사의 명언은 그거죠. 기회는 평등할 것이요, 과정은 공정할 것이요,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첫 단어가 뭐예요? 에쿼티. 그러면은 왜 우리 충북 문해의 주관이 또 이걸 하게 되었을까? 실은 유네스코가 매년 9월 8일을 세계 문해의 날로 지정해서 하고 대한민국은 9월을 문해의 달로 하고 시도에서는 문해 주간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북 사람들은 영동 분들은 예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족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저도 밀성군 전주이시 밀성군 17대 손 밀성군파 17대 손 숫자 돌림 확률 이거 모르면 쌍놈 취급받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제 65년도에 세계 문해의 날을 구상해서 66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해의 날마다 주제를 잡습니다. 주제를 잡고 포스터를 잡는데 충북의 슬로건은 우리만의 리그를 넘어 도시 문해력의 힘. 그럼 요즘 왜 디지털 리터러시를 했느냐면 2017년도에 유네스코가 디지털화된 세계에서의 문해 이걸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꽤 앞서 있죠 유네스코는. 다음. 그러면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유네스코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17년까지밖에 없어서 18년부터 이번에 21년까지 보니까 21년은 뭐냐 하면 휴먼 센터드 리커버리. 리커버리. 우리 충평원 선생님들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죠? 국무총리께서 뭐라 그랬죠? 10월 말까지 위드 코로나에서 대통령께서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 그래서 모든 정책 키워드는 회복으로 갑니다. 이미 유네스코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 중심 리커버리, 회복을 위한 문해,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 나은 충북 문해교육 회복의 뭐. 그래서 요즘 시리즈 영어로는 그게 어디서 유명해졌느냐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이 BBB였습니다. Building Back Better. 더 나은 미국 재건. 그것을 3B라고. 왜? 전 대통령이 하도 미국의 가치나 이런 거 아메리카 퍼스트라느라고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양형유 논설위원님은 지금은 아마 중앙일보에서 조선일보로 옮기신 것 같은데 교육 분야 아주 내노라하는 전문 기자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분 칼럼을 읽고 스크랩을 해두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링크해서 보시면 진짜구나, 싫어하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주말마다 요양원에 계신 팔순 어머니를 뵈러 간다. 3년 전부터 치매를 앓으셨다. 집에서 2해 모셨으나 가족들이 힘들어했다. 결국 심리적 이별을 했다. 친구에겐 비밀이 있다. 교육을 받지 못한 그 세대 어른들처럼 어머니도 까막눈이었다. 젊으셨을 때 글자를 가르쳐 드릴 걸 해야 하니 밀려왔다. 의학계는 치매 환자의 3대 특징으로 저항력, 문맹, 고령을 꼽는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님 청주 수곡동 요양원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날이 다시는 밖으로 못 나오는 날입니다. 내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10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영동군 평성학습관에서 평생 지내시다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대구에 돌아가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런지 이 아드님도 의사였습니다. 우리 때는 노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치매라고 했습니다. 요즘엔 치매라는 용어도 바꿀 것 같습니다. 원래 용어는 인지저하증입니다. 우리의 기억, 자꾸만 깜빡깜빡 그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인지 능력 저하증. 공부라는 것이 뭐죠? 머리 좀 써. 머리를 쓰는 건 머리 쓰는 것을 인지 활동이라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보건복지부와 상대해서 복지부 예산 1%만 평생교육으로 돌리라. 그러면 내가 너 복지 비용을 내가 한 90%는 절약해 줄 수 있다.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거니? 다음. 유네스코가 평생 이걸 해보고 정리를 해봤더니 리터러시 존재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브레인 헬스, 두뇌 건강입니다. 문해를 하게 되면 뭐라고요?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줄어든다. 치매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고 인플로이먼트, 평생학습, 평생고용입니다. 더군다나 뭐냐? 모르면 지역사회 영동군에 가서 영동군 연사무소에 가서 또 은행에 가서 버벅대면은 유지 활동을 못한다 이겁니다. 지역사회 군민 활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문해의 존재 이유는 5가지. 이것만 팔아도 내가 정말로 숭고한 일을 하고 있고. 다음. 그러면 영동군에 하나의 비문해자 학습자 하나를 놓고 문해교육과정, 교수학습과정과 이런 지원구조, 환경, 이게 뭐냐? 유네스코가 만든 겁니다. 한 사람의 비문해자가 문해자로 거듭나고 탄생되는 과정은 우주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저도 문해교육 연구를 꽤나 한 사람이지만
저는 9살에 국민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글자를 깨우친 게 2학년 때 깨우쳤습니다. 지금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한글을 깨우쳤을까? 여러분들도 가르치지만 저 양반이 어떻게 한글을 깨우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라면 못합니다. 아직도 신비스러운 과정입니다. 유네스코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의 학습자를 둘러싸고 이런 4차원인 촉진 환경 지원 체계 교수 학습 과정 학습자를 둘러싼 이러한 4개의 원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하나의 문해자가 탄생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까지. 다음. 그러면 문해 한 사람이 문해자로 태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다가 경제학 용어로 이것을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문해와 관련된 게 뭐예요? 가장 낮은 근본적인 빈곤 퇴치로부터 이번 정부의 키워드인 정의에 이르기까지 식량 안전, 양질의 일자리, 이번 정부의 키워드인 포용적 회복적인 사회, 기후 변화. 이번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난 문제가 뭡니까? 기후 변화. 아니 도대체 문화하고 기후 변화까지 관련이 돼 있다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선생님 한 분의 하시는 일이 지구를 살리는 일이에요. 한 생명을 살리는 걸 넘어서서 여기에 보면 에너지, 물과 위생관리, 에코시스템, 생태계,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파트너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작, 이것도 유네스코가 만든 겁니다. 다음. 갈 길이 멀어요. 이만큼 토크의 시대, 말하던 시대에서 텍스트의 시대로. 제가 평생 문해를 연구하면서 뽑은 키워드입니다. 문자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로부터. 다음. 발전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름 석자 쓰는 서명 시대였습니다. 요즘엔 뭐야? 모든 게 애널리틱스, 분석까지 갑니다. 문화는 이제는 옛날에 이렇게 검사했어요. 네 이름 써봐, 주소 써봐. 그거 못 쓰면 넌 비문해자. 그래서 요즘엔 뭐라고? 데이터 애널리틱스, 분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OECD 피약 조사는 분석력을 강조합니다. 다음. 그런데 이거 김신일 교수님께서 만든 커트예요. 나도 모르는 세상에 갑자기 기술 발전으로 뭐가 됐다고요? 비문해자가 되더라. 컴퓨터가 없을 때는 컴퓨터 비문해자란 말 없었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시대에 무슨 디지털 비문해자가 있습니까? 다음. 문해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문해 정의 아직도 이 정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다음. 이거 우리 김규영 선생이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드느라고 아주 이 PT 한 장 만드느라고 눈날이 조금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이게 바로 SDG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4.6이 바로 청소년 성인 문해를 하는데 유네스코가 뭐라고 했어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중심, 과일을 생산하는 데는 많지만 과일의 성질은 영동이다. 그런 것처럼 중심 SDG 4번을 놓고 갈등, 정제외교, 환경저하, 시간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그럼 SDG 4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문해다. 모든 발전의 중심입니다. 다음. 이게 SDG 4번이 4.1부터 4.6까지고 7번은 사실은 인프라입니다. 보면은 4.6이 뭐예요?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의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읽기 쓰기를 말합니다. 원래 문해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문학하면 리터리처, 문헌, 문학,
거기서 나온 겁니다. 문자에서. 그래서 수리역 성취를 보장하는 요 6번입니다. 6번. 다음. 그래서 문해의 그 디스코스, 담론은 문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어제 영동의 문해력의 정의가 내일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선생님들의 생물학적으로도 세포가 늘 새롭게 거듭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도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날은 다릅니다. 사회적으로도 진화합니다. 리터러시도 진화한다는 겁니다. 50년 전의 개념이 오늘날은 유통될 리가 없습니다. 다음. 제가 이겁니다. 크게 말하면 세계 문해의 날 행사와 연동해서 좀 통 크게 놀자. 북한 놈들 쥐뿔도 없지만 늘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큰 소리 치자. 맨날 문해하면은 뭐도 없고 뭐 아주 없는 집안, 없는 채 하지 말고 있는 채 하자. 두 번째는 SDG 4 평생학습 도시를 연결해서 좀 문해 교육을 강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ILD 세계문해의 날 행사,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대한민국 문해의 날 행사,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영동군청의 문해의 달, 문해의 주간 행사, 이렇게 좀 연동해서. 다음. 우리 국평원의 저는 SDG 4.0 그 운영협의체, 이것은 전체 주관 기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위원으로 발표했던 글인데, 여기 유네스코는 이걸 합니다. 평생학습 토대 내에서 문해의 글로벌 동맹을 만들자. 이게 GAL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홈페이지 치면 나옵니다. GAL, 글로벌 얼라이언스 포 리터러시인데, 어떤 관점에서? 평생학습 관점에서 문해 세계 동맹을 만들자. 얼마나 멋있습니다. 충북 문해교육 주관, 충북 문해교육 동맹을 만드는, 여기도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영동군이 깃발을 들고 모여 해서, 제 말이 아니고요.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사퇴의 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하라니까 사퇴장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동맹 없이는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문해도 동맹 없이는 문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 그 4.6 이때 친구였던 한국 청소년연구원의 송병국 원장님도 같은 평생교육계에 일하는 분인데, 축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을 대표하시다 보니, 아니 유네스코가 청소년이 먼저인데 청소년 문해 및 상당세 성인 문해를 해서 청소년 문해가 먼저인데, 이 발표회를 와보니까 청소년 문해는 이런 방구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아차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령자 문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청소년도 여러분의 영토임이고 대상입니다. 다음. 이렇게 지금은 문해가 엄청 많습니다. 영어로 봐요. 그 앞에 붙은 형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해의 복수 시대입니다. 이쪽으로 유명한 보고서는 이런 보고서 있었습니다. 다음.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전환학습 이론의 대가인 메지로 교수가 성인 기초문해교육을 아주 엄청난 정부 예산을 받아서 내놓은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로 마친 겁니다. 다음. 영동에 와서 제가 영동 군수님의 취임사만 보면 그 영동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교육은 미래를 바꾸는 수단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족을 단다면 그 첫 출발은
문해 교육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시는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해주신 우리 이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전보다 굉장히 다른 색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셨죠. 네, 문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퀴즈 하나 드릴까요? 우리 제 눈에 딱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 유네스코 문해 측정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힌트 페이지 6. 페이지 6. 그리고 소원을 말해봐. 영어예요. 등불 빛을 밝혀주는 램프. 제가 그 램프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 문해교육 교사들 그리고 우리 관계자들 모두 램프의 요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순히 학습자들의 어떤 소원이라든지 바라는 거를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배워서 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램프의 요정 진이보다는 훨씬 더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아주 좋은 강연 들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소감도 괜찮고요. 자유롭게 의견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찾아갈게요. 우리 여기 영동군,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우선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간단한 소감이라든지 질문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려도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네, 저는 영동군 문해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문해교사이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 문을 안 열어주시고 마스크 끼고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셔갖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센터에서 아동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제가 여기 참석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아이들에게는 모든 게 너무 풍족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저의 모습도 지금 교수님 가족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문해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왜 공부를 이 늦은 나이에도 하시는지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듣고 지금 아이들에게 좀 꿈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탐방을 좀 시켜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그냥 단순히 노인 어르신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문해는 우리나라 전체 유아부터 성인까지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골 말로 하면 예쁘게 잘하신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북한에서 수입할 게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건데 우리도 맥주는 잘 만들지만 그래도 대동강 맥주만 못하다. 먹어본 사람은 대동강 맥주가 참 맛있다는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사람들 박수를 열정적으로 치더라. 목에 막 핏줄이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 숙bun가 고모분가를 처형하는데 그 TV에 나온 장면을 보니까 처형 사유 중에 하나가 남들은 열정적으로 두 손을 팍 치는데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게 김정은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처럼 예쁘게 말했으면 문해는 열정인 것 같다. 내가 감동하고 하지 않고 내가 냉정한데 상대방이 열정적으로 공부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북한에서 배우는 게 바로 박수를 치도 건성 박수가 있고 열성 박수가 있다. 문해는 열성으로 열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또 배운 것 같고
세 번째는 북한에서 배울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없어도 큰 소리 치는 데는 뭐 있다. 내 그 신문에서 본 겁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노태우 때는 북방 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 나왔던 표현인데 어느 신문에 북한 외교는 귀신 외교. 저 사람은 정말 귀신이야 이런 표현은 잘한다는 뜻이죠. 근데 신문 표현이니까 제 표현은 아니고 한국 외교는 등신 외교. 그 사람들은 없어도 뭐 물론 벼랑끝 예술 벼랑끝 외교 브링크맨십이라 그러죠. 영어로 그 외교는 전문 용어가 많으니까 벼랑끝 외교 전술. 근데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를 말씀드리면은 기죽지 않고 말을 잘하더라. 저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을 대학원에서도 가르쳐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을 잘 안 드는데 얘는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자기 주장을 잘 펼쳐요. 그리고 엄청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면 저는 공짜 영화 흘러간 영화 더 무비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Man on Fire 불 같은 남자 뭐 이렇게 번역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Man on Fire 불의 남자 뭐 열정적인 남자 이럴 것 같은데 Man on Fire 그거 그냥 치시면 거기 그 주인공이 그 아주 유아 단계에 있는 아이의 수영을 가르치면서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걔는 나는 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수영 그런데 그 경호원 겸 해주는 그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해줘요. 넌 할 수 있어. 모든 건 훈련된 결과야. 말하기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훈련의 결과다. 타고난 차이는 없다. 훈련의 결과다. 어느 누구도 문해교육 강사로 교사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훈련된 결과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학습을 좋아해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킬 때 훈련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하는 걸 우리 선생님의 말씀 듣고 그 영화의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담론 문화가 강하답니다. 디스코스. 그래서 문해 교육에 대해서 그 담론. 우리도 말하기가 글쓰기에 우선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자리도 굉장히 좋은 이러한 말하기 자리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영동군 문해교사협의회 회장님이 와 계십니다. 네, 우리 홍명수 회장님이신데 우리 회장님 오늘 어떻게 되셨어요? 영동군 문해교사협의회 회장 홍명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너무 강의 잘 읽었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램프 얘기하면서 저도 어르신들한테 램프이 되는 그런 문해교사가 다시 되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는데요. 저는 궁금한 건 현재 저기 처한 사안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장이 다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명의 어르신을 그냥 집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점들이 어려워서 조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계속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일들 때문에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교수님 강의 듣고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다시 열심히 또 뛰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영동군도 아마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많이들 힘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왔더니 팀장님이 제 고등학교 후배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90년 전 대학에 온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2003년에 왔고 그 전까지는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정부 출연기관 교육부 정책 만드는 데서 평생 그냥 보고서만 만들던 사람입니다. 90년이 왜 그렇게 문해교육의 기점이 되느냐면 유엔이 세계 문해의 해라고 문해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신일 교수님의 만화 커트가 나온 것도 또 한국문해교육협회가 만들어진 것도 그 당시 세계 문해의 해가 지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때 지금 말씀하신 회장님 말씀 때문에 생각나는데 그때 문해의 해면 인사말을 누가 하느냐면 유네스코 사무총장하고 그 위에 유엔 사무총장이 하십니다. 근데 제 선배님이기 때문에 반기문 선생이 음성 사람이고 충주고등학교 사람입니다. 그때 문해의 슬로건이 뭐였느냐 하면은 임파워먼트. EM이라는 접두사가 쓰면 힘을 실어주다 이런 타동사로 만들지 않습니까? 동사로. 그러니까 문해가 힘 없는 사람한테 뭐를 실어주는 거라고?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 글자를 모르면 우리 시골 말로 매가리가 없어져요. 끼어들지 못해요. 제 옛날에는 그렇게 농한기 때는 술들을 많이 드셨어요. 노름 많이 하고. 아버님이 그래도 소학교를 나오시고 꽤 똑똑하셨어요. 100여 되는 동네 이장하셨으니까 100여. 지금은 여기 마을에 100여 되는 동네 없어요. 리단위에 서운리가 100여 되는 데 이장을 하셨고 군대를 2번 전쟁이 나서 2번 끌려가셔서 거기서 군수 담당을 했으니까 숫자 이런 것도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화가 막 부락부락해서 왜? 그랬더니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야 영어에 K가 있냐 없냐? 있지. 오케이 모르니? 그래서 그래 나도 미국 나와서 내가 오케이 있으니 들어본 것 같은데 국민학교 국민학교위가 공민학교 아니에요. 한수 중학교 전신이 한수 공민학교입니다. 고등공민학교. 거기 나온 사람이 이제 학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K가 없다고 일제 소학교 나왔다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뭐라고요? 배고픈 건 참아도 무식하다고 하는 거는 못 참는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문해의 존재 이유는 임파워링의 교육학이다. 힘을 실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장님 말씀 중에 세대 간 교육. 두 가지랍니다. 피어 코칭. 동료가 서로 가르쳐 주는 게 좋고 또래 교육이 좋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거는 노인들한테는요. 세대 간 교육이 더 좋다는 겁니다. 즉 손잡벌이나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같이 튜터로 이렇게 해주면 교육 효과가 나이가 차이가 나는 분이 해주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건강에도 좋다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노후 재테크의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 삼성에서 가르쳐 준 건데 용인에 있는 삼성 인력개발원에 강의를 갔더니 강의 담당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3층에서 이제 1층 식당으로 내려가는데 삼성도 해줄 수 없는 세 가지가 뭔지 아시느냐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삼성에서도 해줄 수. 첫 번째 재테크입니다. 삼성은 월급은 많이 줍니다. 그러나 그게 다 인생이 한계가 있죠. 그 당시 유행했던 게 와다나베 부인이었습니다. 와다나베 부인 환치기 와다나베 부인이 되든 뭐가 되든 평생 돈 관리를 잘하라. 재테크가 유행했던 때라서 재테크를 잘해서 무덤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실은요. 저
저승을 가려도 뭐가 있어야 되죠? 노잣돈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상여도 매보고 다 해봤습니다. 다리 건널 때, 길 건널 때마다 돈을 나이지만 상여꾼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재테크는 본인 먹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건강 테크입니다. 500명 건강검진을 하면은 치명적인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너 명은 꼭 나옵니다. 그런데 팔팔하게 살아야 그리고 대개는 그 검진을 하면은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삼성에 가면 야근도 많고 일도 셀 거 아니 노동강도가 하고 많이 주면 많이 부려먹죠. 건강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 리터러시가 더 중요할 겁니다. 평생학습 도시 중에서도 건강 도시, 건강. 그래서 건강 문해가 그래서 보약을 사드시든 어떻게든 건강 관리를 잘하셔. 그런데 삼성이 못하는 마지막 강의는 뭐였느냐면 CDP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적 자원 개발을 주전공으로 했었던 사람인데 HRD를. CDP가 뭐냐면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 경력 개발 계획. 아니 삼성에서 삼성 인력 개발은 연수원까지 두면서 교육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경력 개발은 네 몫이다. 너도 삼성을 떠나야 할 날이 오고 직장을 이직하든 전직하든 퇴직하든 넥스트 다음을 늘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연수는 시켜주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내 몫이다 하는 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이 일은 삼성도 못하는 그 평생 학습하면은 평생 고용되니까 이 전직 이런 것도 되고 건강 관리도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이나 의견 사항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또 제가 지목을 해야겠죠. 저기 충주 열린학교에서 우리 정진수 교장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안녕하세요. 당당한 삶을 위해 행복한 도전을 함께하는 충주 열린학교 정진수입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듣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 문해에서 아무래도 키워드가 디지털 리터러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모 군에 강의를 갔었는데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에서 우리 문해 교사를 버렸다고. 이 학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다른 9988 강사나 다른 강사들은 다 활동을 하는데 우리 문해교사만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영동도 역시 또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같이 가슴이 아파오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위드 코로나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문해 현장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이제 문해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습자가 30% 정도밖에 사실 안 나와요.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하고요. 주변에서 너 공부하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시니까 그리고 또 확진자가 한 10명이 넘어가면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저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런 전화들이 오는데 이럴 때 우리 문해 현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 쪽 연구를 좀 많이 해본 사람 한마디만 올리면은 코로나는 없는 사람한테 더 잔인하다. 우리 IMF 때 제 연구소가 어디 있었느냐면 강남 사거리 아래 그 우면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길이 뻥뻥 뚫리더라. 기름가시는 그러니까 강남 부자들이 뭐라 그랬느냐면 IMF 때요. 이대로 영원히. 정말
참 모는 맛 난다. 없는 놈들 기름값 비싸니까 참 못 몰고 나오니까 우리 세상이나 참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그 IMF 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리로 앉았습니다. 코로나가 똑같다. 세상은 이렇답니다. 원격으로 노동계급이 이렇게 분류됐다고 나왔어요.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원격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노동계급 둘로 나뉜다. 평생교육도 디지털 원격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 근데 문해는요, 반드시 글자만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람이 그리워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사회에서 교육 목표, 교육의 동기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젊은 분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따기 위한 도구적 교육 내지 목표 달성을 위한 골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 있다면은, 다른 한 사람은 특히 좀 공무원인 출신이거나 대기업의 아주 임원 출신이거나 고학력자들은 러닝 오리엔티드, 학습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요즘 서울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학력자들이, 은퇴한 남자들이 책을 왕창 빌려가지고 자리 하나를 자기 고정석처럼 가지고 출퇴근하듯이 매일 출퇴근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도서관 공간이 부족하다 하는 말.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고시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혼자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여성, 이제 중장년 여성 학습과 중장년 남성 학습의 비교를 보니까, 저도 뭐 집사람이 은퇴자가 은퇴했을 때 느끼는 몇 가지 내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사람은 참 인간관계를 잘하더라. 여성들이 잘합니다. 동네 이렇게 다니까 이제 명퇴한 지가 4년째인데 아는 사람이 많아요. 동네에서 서로 인사하고, 그걸 군산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 붙잡고 난 가는데 안 따라와요. 5분씩이나 붙잡고 길에 와서 그러죠. 근데 인간관계를 참 잘하더라.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50, 60대 보면은 평생교육 이쪽 시장이 거의 여성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뭘 배우러 다니냐면 이렇게 저는 병이 있는데 남의 말을 잘 이렇게 귀담아 듣고 지나가면서도 관찰을 엄청 해요. 사실 들어오면서도 많은 걸 관찰했어요. 뭐냐면은 여성들은요, 떼거리 학습을 합니다. 혼자 남성들처럼 책을 싸들고 도서관에 가서 출근해서 한 자리 잡아서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파는 형이 아니라 막 이야기하면서 떠들면서 서너 명, 대여섯 명이 몰려다니면서 어디 학습관, 어디 프로그램이 좋더라. 그러면 우리 글로 가자. 이렇게 떼거리, 요즘은 노래도 뭐 남진 나훈아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뭐죠? 떼창이라 그러잖아요. 여성 중장년 학습이 그런데 남성은 외롭게 혼자 하더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액티비티 오리엔티드입니다. 활동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반드시 목표 달성을 위한 게 아니고, 문해 교육도 상당 부분은 소셜 러닝, 사회적 학습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랜드 백화점, 그랜드, 이거 거대 담론이죠. 이런 시대는 갔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뭐 다 로컬로 간답니다. 로컬, 소규모 모임, 아주 작은 모임 중심. 아마 5명도 많을 거다. 이제 서너 명 중심으로 평생 학습관 중심으로 안 될 거다. 연수원 중심으로 안 될 거다. 가정 방문 중심으로 옛날 방문 판매하듯이 서너 명 모여서 이렇게 하는 공부로
소규모 로컬 텍트 중심으로 갈 거다 이런 거 하고, 다음 아마 11월쯤 되면은 리커버리, 그래서 영동군에서도 충주시에서도 이런 회복 계획을 아마 만들 겁니다.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소규모 모임을 많이 만드는 거죠. 제가 사실은 충주 그 제1교회에서도 그 옛날에 그 교회가 그 문해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 호암동 사람인데 거기 그 천주교회에 그 옛날에 맹인이라 했었습니다. 그 맹인 야구가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 제가 평생학습 도시를 만든 장본인인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하면은 아마 청주, 충주 그런 그 저기 민들레 야학, 뭐 노들 장학 야학 이런 것 면에서 보면은 그 충주 또 제천엔 솔매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충북이 그 문해 교육으로 엄청나게 잘, 충북하고 강원도가 잘합니다. 강원도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리경제학적으로는 오지가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도 잘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오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문해교육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찾아가서 소규모로 몇 사람씩 이렇게 튜터링을 해주는 이러한 전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별도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냥 보조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디지털 비문해자입니다. 컴퓨터는 물론 잘 씁니다. 그러나 규영 쌤이 잘 아는데, 김규영 선생님 제 제자입니다. 사적으로는. 그런데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비문해자로서 당한 그 모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문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흑석제가 있는 동작구 흑석역 고위를 그 국립묘지 맞은편을 비계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근데 전 총장님이 그 중국집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12시인지 알고 11시 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일찍 갔더니 11시인데 다시 보니까 12시 반으로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이 비어요. 그래서 그 1층에 보니 빵집이 있길래 좋아하는 단팥빵에다 커피나 먹으면서 좀 늘 제 가방이 저 컴퓨터 가방이거든요. 저는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적어도 옥천 영동 와가지고 글 자랑하지는 말라고 돼 있지만은 저도 좀 글 좀 씁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래도 좀 뭐는 팔아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커피를 먹고 싶어서, 그래서 커피를 이제 빵은 사고 그다음에 커피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그 부엌 같은 요 안에 저쪽에 있고 저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키오스크인 거예요. 벌써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아마 3년 된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가 그 쓰기 시작한 게. 근데 저기 교수는요, 솔직히 말하면 왕이에요, 왕. 카드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제가 학교 왔더니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하고 같은 교수가 되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3가지를 당부하더라고요. 한 5분만 써도 되죠. 3가지를 조심하라. 뭐 술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라 이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첫 번째 하는 게 너 대형 프로젝트를 하지 말아라. 프로젝트를 하지 마. 프로젝트를 따오라고 본부에서 그러는데 프로젝트를 하지 말라는 게 역사 철학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교육개발원에 있으면 프로젝트만 하거든요. 그랬더니 프로젝트 하다가 깜빵 간다. 왜? 대학에는 이게 그 별도로 공무원 조직처럼 행정실에서 다 서포트 해주는 게 아니고 다 조교 행정이던구만요. 조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선집행 후결제 체제예요. 우리는 기한을 해서 그것이 감사실까지 다 거쳐서 되면은 쓰고, 그다음에 회계팀에서 또 예산팀과 회계팀이 들어오는데 하고 나가는 데가 다르잖아요. 2중 3중 감시고, 우리는 뭐 감사도 자체 감사, 교육부 감사, 국정감사, 또 뭐 잘못하면 감사원 감사, 또 더 잘못되면 검찰, 그다음에 그 통장을 늘 들여다보잖아요, 제3의 인물이. 근데 학교 와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저놈 새끼 또 프로젝트 많이 할까봐 프로젝트를 큰 거 하죠. 500만 원 이상짜리는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뭘 강조하냐면 보직을 하지 말아라. 공부를 못하게 돼서 나중에 글을 못 쓴다. 남는 게 없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조교한테 길들여지지 말아라. 교수는요, 모든 걸 조교를 부려먹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수는 냉장고에 코끼리도 집어넣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조교시키면 돼. 근데 결코 조교는 만능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모든 걸 조교한테 맡기고 뭐 그런 거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세 가지는 글은 계속 써라. 그다음에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막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좋다. 높은 자리에 가지 말아라. 큰 거 너무 하지 말아라. 선생님 너무 충주 제2의 도시 충주, 아무리 충주 비료공장, 우리 때 그 사이과 교과서에서 났던 그 목행동 비료공장, 저 반기문이 그 충주고등학교가 뭐 유명해서 외교부 장관하고, 또 그 전에도 또 외교부 장관이 왜 충주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 우리 말로 그 비료공장 영어라거든요. 그 외국인이 많이 왔었어요. 기술자가 우리가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충주가 충주 증평 뭐 이런 쪽이 다 담배 주산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담배 그 줄기를 뽑아내는 게 그 고급 기술인데, 그것도 또 다 외국 기술자가 와가지고 외국인 거주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농구장, 그리고 그 충주가 그래서 테니스가 유명해진 게 그 외국인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외국인들한테 헬로 기분이 껌 하다 보니까 영어 늘어가지고 장관까지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하죠. 뭐 너무 또 오래 하면은 여기도 사실 열정적인 우리 김원수 교장 선생님께서 와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감상평 한 번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앉아 있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저는 계산에서 왔습니다. 계산 도리학교 김원수라고 하는데요. 저는 교수님을 서울에서 몇 번 뵈서 되게 익숙하고 또 되게 반갑으면서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작년 이제 코로나 맞이하면서 어머니들하고 글을 배우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재밌게 만들어낼까를 같이 해왔는데요. 작년 코로나 되면서 아이들과 만나는 어머니들과 활동을 좀 지속해 오다가 멈춘 거예요. 중단이 돼버려서 사업은 받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남기고, 또 추석 이야기를 영상으로 찍고 추석 재료를 키트로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라고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괜찮아질 거라는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코로나였고,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작년에 추석 이야기를 했으니까 올해는 단원 이야기를 해봐요. 작년에 했으니까 이어서 하면 되고, 올해는 어머니들 직접 단원 때 했던 체험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것들을 보내주면서 그거를 교육에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발표회를 항상 어머니들이 늘 1년에 한 해의 마무리고 가족과 함께 그것들을 자랑하는 기회인데, 작년에 이제 안 돼서 저기가 직접 방문으로 상장을 드리고 방문으로 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올해는 영상을 찍어서 그러니까 유튜브로 발표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오지는 못하지만 실시간 유튜브로 연결해서 발표회나 시상식을 진행하면 좋겠다. 또 올해 노래를 배우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도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기록을 하고 남기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 문해라는 부분에서는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하고 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거 해요 라고 하지만 디지털 문해 교육으로 현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군 단위에서는 학습자가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희 오시는 학습자 중에는. 근데 디지털 문해를 하라고 또 정부에서 내려오고 그런 역량 강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번 두 달 동안 디지털 문해 교사 양성을 과정을 했고요. 저도 이제 들었는데 들으면서 제가 비문해인 거예요. 모르는 기술이니까 기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문해 교육을 문해 교육하는 현장 어머니들한테 어찌 보면 내려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대상을.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디지털 문해는 어머니들 대상도 포함되지만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해에 대한 부분들은 문해 교육 현장에 있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고민을 하는 거에 대한 좀 한계를 벗어나야 되겠다. 다양한 디지털 비문해자가 많다는 걸 좀 알고 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좀 시도하고 연구하고 대상을 확대하고 나부터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좀 파악하면서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가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저도 아이들이 고등학생 뭐 이러면 제가 모르라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는데 어머니한테 뭘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립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아까 디지털 그 비모의 경험을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저도 키워서 약간 경험이 있어서 맞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하려도 다 못했는데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 계산군 장현면 오가리 거기가 제 띠동과 큰 누님이 글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 누님 보러 자주 가고 왜냐면 첫 번째 이길래 그 큰 누나가 우리 집안은 참 머리가 좋은 누나인데 공부 안 하려는 그 장자 큰 아들을 가르치겠다고 해서 희생이 돼서 저는 지금도 큰 누나가 공부를 했다면 우리 집안은 엄청 피었을 텐데 공부 안 하겠다는 아들 중심 그 사상 때문에 한수 고등국민학교 나오고 뭐 그런 사이인데 제가 디지털 문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5차 교육과정에 중학교에 컴퓨터가 처음 들어올 때 그 교육과정과 교과서 뒤에 보면 연구위원 이희수라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컴퓨터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당시 유행어가 컴퓨터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정보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마 그 디지털 문해의 3단계는 일선 교육에서는 처음엔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스마트폰 문해 이걸 좀 많이 했어요. 두 번째가 서울에서 많이 하는 게 키오스크 사용법. 그 전부 이제 그 사람에서 키오스크로 바뀐.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폰에 이런 걸 하는 유튜브 동영상 제작. 사실은 동영상 제작까지 가면 그 엄청난 기술입니다. 저는 세 가지 다 못합니다. 첫 번째 결혼 30주년 여행 그 전에 뭐 이제 동유럽 여행이 유행일 때 이제 집사람이 들어올 때 일주일 갔다가 딸내미하고 갔다 오다가 뭐 엄청 저한테 막 승진기를 부리고 또 저기 인천공항에 마중도 안 나가고 그랬더니 왜냐 다른 집은 다 부부 동반으로 왔는데 자기 혼자만 그래서 이제 30주년에 처음으로 터키 여행을 세 부부가 갔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쪽 그 두 남자들은 잘 찍어서 뭐 사모님도 그 가방도 들어면서 뭐를 막 가면서 그냥 찍으라니까 하면서 막 찍으라는 저는 이렇게 하고 뭐 찍는 줄 알았더니 그냥 막 돌아가면서 뭘 찍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정리해서 다운받아서 보낼 줄을 아직도 몰라요. 근데 집사람한테 뭐 계속 못한다고 그러니까 편하긴 편해요. 안 시키니까. 두 번째 그 키오스크 때 아까 그 비계에서 당한 건데 아주머니한테 키오스크를 가르치는데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그랬더니 그분 지금도 그 아줌마가 저를 쳐다보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 입성은 멀쩡한데 아니 저 쉬운 저걸 사용법을 모른다는 게 자기가 그 부엌에서 나와가지고 카드기에서 그걸 가르치시는 게 귀찮기도 하겠지만 그 내리까는 눈이 모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비문회자가 당하는 그 모욕을 당해보고 나니까 그래서 학교에 그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근데 그걸로 바뀌었는데 학교에서는 뭐 애들 사주러 가니까 나는 그냥 카드만 내밀면 돼요. 그리고 나는 뭐.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서울역에서 어디를 가는데 그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햄버거 거기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남이 하는 걸 옆에서 따라가서 계속 2번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성공하고. 근데 이 포스트 리터러시가 안 되니까 그 다음 학교에 다시 와서는 또 조교한테 카드만 내밀면 되니까 그래서 또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키오스크 사용, 근데 모든 게 거의 다 그걸로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그 KTX 그걸 타려면 뭐 앱으로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표를 가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또 김규영 선생님이 조교니까 다 제 카드 다 등록돼 있어. 야, 나 어디 가니까 그거 끊어놔. 근데 이제 또 조교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만들어 놨죠. 야, 아직도 KTX로 그 앱으로 살 줄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3가지 다 못합니다, 선생님. 우리 계산 제가 그 중원대학교 설립할 때 제 초대 총장인 홍기영 총장님이 제가 조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에 의원 활동도 해보고 그래서 그 대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산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클래스는 2 클래스로 바뀐답니다. 유튜브를 보는 클래스와 책을 읽는 클래스.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그 페이크, 가짜냐, 팩트, 사실이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페이크, 가짜 뉴스를 페이크 뉴스라 그러죠. 우리 모조품 가짜도 페이크라 그러죠. 근데 리터러시는 다 팩트에 기반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는 너무 가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는 클래스보다는 읽는 클래스가 되라. 그리고 읽히는 클래스가 되라. 그게 훨씬 고급지고 오래간다. 근데 그 디지털 리터러시의 3단계는 결국은 그건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에디팅.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말로는 유혹적인 글쓰기의 그 저자 스티브 킹의 그 감사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인간의 일이고 편집은 신의 일이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이 기술은 약간 약합니다. 그거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에디팅은 신의 일이고 라이팅은 쓰기는 인간의 일이다. 그래서 작가도 누구한테 꼼짝 못하느냐 하면요, 편집자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서문에 보면 그 편집자에 대한 감사의 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내 소설을 당신이 편집해 줬듯이
그리고 편집가는 신이듯이 이번 판에도 당신은 신의 솜씨를 보이셨군요. 이 말로 감사를 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할 때도 우리 선생님 처음에 말문을 여신 선생님처럼 예쁘게 영동군과 충북 평생교육 진흥원은 이번에도 신의 솜씨를 보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